마지막 한 번 더 줄까요? 길게 뻥. 경기가 종료됩니다. 우리가 요르단과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이거는 참사입니다. 명확하게 이 경기를 비긴 것은 우리가 상대 팀과 비교했을 때 여러모로 아주 유리했고 전력상으로도 앞섰다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경기를 비긴 것은 감독의 운영 실패다.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 실패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홈에서 이 두 경기를 본선 직행의 기회로 여겼는데 오히려 홈 2연전을 모두 이기지 못하면서 요르단의 추격을 직행 가능성을 허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록 이번 일정을 통해서 선두를 지키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늘 경기의 이 무승부는 여전히 물론 우리가 자력으로 본선을 직행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인 게 아닌 게 바로 이번 대회의 특징이에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으로 본선 진출 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 예선에 대한 기대감, 긴장감,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감, 관심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아시아 예선을 너무나 쉽게 별 문제 없이 긴장감 없이 돌파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연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경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를 못 이긴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 굿즈를 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고 알려진 또 어느 때보다 무더울 것이다 라고 알려진 올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티셔츠인데요. 티셔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25 참전용사님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문구와 예쁜 태극기 문양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원단을 사용한 인프레시의 반팔 티셔츠 추천드립니다. 3월 말일까지 인프레시 후원 굿즈 티셔츠를 구입하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두 분을 선정해 인프레시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의 영국 현지 경기 정말 구하기 어려운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와 자세한 응모 방법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구매 링크, 참여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르단에 패배한다는 최악 중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이날의 경기 내용은 48개국으로 확대 개편된 월드컵에서 우리가 본선에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11회 연속 본선에 나가는 상황에서 본선에서 더 큰 성적을 내는 것.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통산 두 번째 원정 16강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원정 8강을 이루고자 하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한 상황 속에서 8.5장이라는 티켓이 아시아에 주어졌는데 그 8.5장 중 1차적으로 직행하는 6개 팀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즉 그 상황은 만약 우리가 이번 월드컵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본선 진출에 실패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시아에서의 실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한국 축구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현실을 일깨워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내용은 사실 5만 전보다 나아졌지만 이 경기를 실망스러운 졸전이며 홍명보 감독 체제로 정말 우리가 본선까지 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무승부의 두 가지 중요 원인은 심판의 이해 안 가는 페널티킥 판정과 홍명보 감독의 이해 안 가는 후반전 운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은 우리가 본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홍명보 감독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포르투갈 출신의 외국인 코치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홍명보호 2기가 감독의 역량을 보완할 만한 외국인 코치진의 역량도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점은 우리 팬들이 전반전 그나마 경기력은 괜찮아 보였는데
했는데 결국 마지막 후반전 승부처에서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경기력이 드러났다는 것. 물론 오만전보다 나아졌지만, 오만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나아졌지만, 결국 그 점은 우리 선수들이 오만전보다 경기 감각이나 컨디션이 올라왔기에 경기력이 좀 나아진 것이지, 그리고 오만전에 더 황당했던 선택보다 그나마 정상적인 선발 명단을 가동한 덕분이지, 경기 중에 운영에 있어서는 역시나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감독의 운영이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에 감독 비판에 비해, 감독 욕에 비해 심판 욕을 덜하는 거지, 사실 이거는 판정이 잘못됐기에 비겼다라고 솔직히 할 수 있는 경기이긴 해요. 그러나 그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은 그 역시 경기의 일부이며, 그 두 장면이 사실은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우리가 복귀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판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경기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이 두 개의 판정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전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파고들 때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쳤을 때 이 공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공을 건드리지 못했고 다리만 건드렸어요. 공은 이미 손흥민 선수의 터치에 의해서 빠져나왔고 다리를 명확하게 건드려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넘어졌는데 이거를 페널티킥을 안 줬다. 그리고 이 허령우의 크로스에 이은 양현준 선수의 헤더 장면은 야잔 알 아랍의 손에 맞고 머리에 맞고 골키퍼가 막아낸 것이 명확하게 느린 그림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맞고 들어갈 때, 헤더 경합할 때 팔을 띄우지만 상대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공을 건드린 건 명확하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공이 와서 맞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야잔 알 아랍이 얼굴로 눈으로 공을 바라보고 건드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팔을 들어서 양현준 선수의 헤더를 손으로써 막아서 이 공이 양현준 선수의 헤더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건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하는 명확한 상황인데 이거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장면으로 우리가 골을 넣어서 이겼다면 사실 이렇게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서 이 선수에 대한 견제 부담으로 인해 상대가 우리의 고공공격에 의해 흔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겠지만, 결국 이 장면을 주심이 페널티킥으로 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겼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만전에 이어 이번 경기를 비겼고 팔레스타인 원정에 이어 이번 경기도 비기면서 우리가 내리 3경기 연속 비긴 가장 큰 이유는 홍명보 감독의 운영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기록을 비교했을 때 전반전에 우리가 빅찬스 2개였고 후반전도 2개였다. 하지만 전반전 슈팅이 8개였고 후반전에는 5개에 불과했다. 우리가 동점골을 내주고 반드시 이 경기를 이기고자 달려들고 공격을 투입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숫자가 더 적었으며, 물론 상대의 슈팅 숫자도 전반에 비해 적었으나 우리가 후반전 경기 운영상으로는 더 답답한 양상을 보였다라는 것은 후반전에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율이 높아졌고 빅찬스가 똑같이 2개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후반전에 더 나은 경기를 했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경기 전체 기록을 보시면 슈팅 수는 13대 11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7대 3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볼 점유율을 가져가 놓고 슈팅 수가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이고 유효 슈팅도 4대 3이었어요. 즉 대등한 경기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의 홈 경기였고 요르단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일정 중에 우리는 연달아 홈 경기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요르단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고,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틀 준비하고 경기한 요르단의 체력 상태, 라마단 중인 요르단 선수들은 날이 밝을 때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고 해가 질 때 일어나서 밥 먹고 훈련하는 일정으로 조금 비정상적인 컨디션 사이클로 이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가 이런 경기를 했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선발 출전했을 때 우리 선발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쪽 사이드 공격수 황희찬, 이동경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후반전에는 빠르게 교체를 해줬어야 됐어요. 물론 하프타임에 이동경 선수를 빼고
바로 양민혁을 투입을 하는 이 교체 결정은 빨랐지만 이동경을 뺐을 때 들어간 양민혁 선수가 경기 패턴을 바꿔줄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가 없었고 스타일상으로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물론 왼발잡이로 오른쪽에 배치된 이동경 선수와 오른발잡이인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그대로 배치된 것은 플레이 패턴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발 윙 플레이, 좀 더 폭을 만드는 플레이를 유도한 것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대는 3-4-3 대형에서 사실상 3명이 중앙을 에워싸서 사이드를 내주더라도 문전 지역을 지키는 형태로 경기를 했는데 그 문전 지역을 깰 수 있는 플레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반전에는 오세훈 선수가 1옵션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는 움직임으로 또 체력이 양팀보다 모두 풀로 차 있는 상태라면 홈팀인 우리 선수들의 체력과 감각이 더 좋을 테니까 전반전은 오세훈 선수 없이 경기를 하더라도 후반전에는 상대가 더 내려설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을 넣어서 좀 가까이 붙여주면서 경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오세훈의 투입이 80분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8분에 양현준이 들어갈 때 황희찬을 뺐는데 이동경 황희찬을 빼야 했다는 결정은 옳았으나 황희찬을 68분에 가서 뺐던 건 너무 늦었고 황희찬을 빼면서 양현준이 들어갔던 선택도 결국 경기의 큰 흐름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됐으며 오세훈 선수가 80분에 들어가고 나서야 추가 시간 5분을 포함한 15분가량만 우리가 그나마 크로스를 통한 공격이 의미있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후반전 운영이 잘못됐다. 후반전 전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문전에서 위협을 가했던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을 뻔했던 것이 이제 5분 만에 나왔어요. 85분에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양현준, 오세훈이 문전으로 달려들면서 야잔 알 아랍이 핸드볼 파울을 범했는데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것이 오세훈 투입 효과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오만전도 오세훈이 후반전 시작하는데 들어오기 너무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번 경기는 손톱 전략보다는 애초에 시작부터 오세훈을 넣고 후반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오세훈을 빼거나 혹은 투톱으로 오세훈, 손흥민 투톱이나 뭐 오세훈, 오영구 투톱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온다거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오현구가 또 동시에 후반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현구는 후반 추가 시간 5분 중에 2분이 지났을 때 손흥민 선수 빠지고 들어갔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 그냥 도박수를 던져본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운영은 낙제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3백 형태로 경기를 운영을 했어요. 오른쪽에 조유민, 중앙에 권경원, 왼쪽에 이태석이었어요. 이태석 선수가 알타마리를 개인적으로 잘 막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볼란치 박용우가 황인범과 함께 뛰면서 황인범 선수가 개인적인 공격 전개력은 좋았으나 수비 커버에 있어서는 본인이 풀핏이 아닌 과정에서 힘들었고 그렇다면 박용호 선수가 더 집중력을 갖고 플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조유민 선수가 박용호 선수에게 패스했을 때 황인범 선수가 알 마르티와 알 라시단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르단의 압박 구조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박용호가 공을 받는 순간 두 명이 압박을 해왔잖아요. 이 압박이 오기 전에 공을 소유하고 연결해줬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공간이 있었는데 왜 안일하게 공을 받아서 이걸 뺏기냐. 뺏겼을 때 알 나이마트가 공을 운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운반에 들어간 알 나이마트를 커버하러 왔던 박용호 선수가 너무 쉽게 제쳐진 것도 황당했었고요. 그 다음 알 나이마트가 끝까지 공을 몰고 들어갈 때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뒷걸음질을 칩니다. 한 명이 따라붙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명은 여기 달려들고 있는 바깥 사이드 공격은 붙어주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셋 다 물러설 게 아니라 한 명은 올라와서 막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잘라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셋 다 뒷걸음질 치면서 다 그냥 내려갔어요. 그리고 알 나이마트는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알타마리에게 줬죠. 그리고 모두가 문전에 아무도 막고 있지 않은 과정에 알타마리가 공을 잡고 슈팅을 가져갑니다. 즉 문전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모든 수비수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 이 3백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 슈팅을 조현 선수가 막아내서 챙겨져 나왔을 때 알 마르티가 서영우와 견제를 하는데 너무나 영리하게 살짝 팔을 쓰면서 서영우 선수를 밀어내고 공을 받아서 슈팅을 때린 게 권경원 선수를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어요. 이 과정은 원볼란치인 박용우의 집중력, 밀도, 강도의 문제, 그 공이 빼앗겨서 수비로 전환될 때 약속, 역할 분담의 문제, 문전에서
혼전 상황에서 우리의 숫자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차단하지 못하고 상대의 슈팅을 차단하지 못했던 문제. 요르단 선수 2명이 있었고 우리 선수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슈팅을 허용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요르단을 상대로 요르단의 역습도 막지 못했고 요르단의 수비도 뚫지 못했다. 선발 전략, 교체 전략이 또다시 실패했다. 주민규 선수를 제외함으로 인해 오만전보다는 공격이 활기찼으나 지난 경기에도 사실은 폼이 좋지 않았던 황기찬 선수를 너무 오랫동안 믿었고 훈련 중에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투입했던 이동경 선수가 사실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 물론 하프타임에 이동경을 빨리 빼주긴 했지만 그 대체로 들어갔던 양민혁도 양현준도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중앙을 에워싼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의 개인 역량으로 벗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패턴의 공격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오세훈이라는 높이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더 빨리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다. 요르단은 이날 경기에 이 3명이 가운데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 3백, 그리고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이 6명이 가운데 공간을 딱 탄환하고 있었어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사이드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컷백을 노리니까, 사이드 공격은 5대 컷백을 내주지 않겠다. 크로스를 내주지 않겠다. 크로스를 자르겠다. 여기 문전을 지우겠다. 요르단은 경기장을 세로로 3등분을 했을 때, 이 중앙을 막겠다라는 전술이었어요. 여기는 줘도 된다. 여기를 막겠다. 그렇다면 여기를 흔들 수 있는 오세훈을 빨리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을 너무나 늦게 했다. 우리는 상대의 수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 경기 중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경기의 무승부는 2가지 요인. 우리가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능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이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전술 전략적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만한 경기를 했는데 왜냐? 이 페널티킥을 내준 그 장면들을 끌어냈잖아요. 그런데 판정이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의 경기 운영이 잘못됐기에 비겼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를 그리고 실제로 판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2번의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3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은 또 한 번 감독의 운영, 외국인 코치들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돈 낭비가 정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로 이 체제로 내년 월드컵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우리가 여전히 B조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이라크가 8차전에서 승리를 해도 승점 3점을 추가하면 15점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1위를 지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6월 일정에서 본선 진출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라크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라크가 15점이 된다면 6월 5일 우리의 이라크 원정 경기가 바로 열리는데 여기서 이라크가 이기면 승점 18점이 되고 우리는 승점 16점이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라크가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기면서 승점 13점이 된 요르단은 오만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를 요르단이 이기게 되면 승점 16점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골득 실차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1위 이라크, 2위 한국, 3위 요르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간다면 이라크가 승점 18점, 우리가 승점 16점에 멈춰있는 상황에서 요르단도 승점 16점이잖아요. 이 경기 우리가 마지막에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를 이기면 승점 19점이 됩니다. 여기서 양 팀이 비길 경우 이라크는 승점 19점, 요르단은 승점 17점이 되죠. 그러면 이라크가 1위, 우리가 2위가 되면서 우리가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르단이 이기게 된다. 그러면 또 요르단이 승점 19점이 되고 이라크는 승점 18점에 멈춰있게 되니까 우리가 쿠웨이트를 이기면 요 상황에서 골득 실차로 1, 2위를 한국과 요르단, 우리와 요르단이 가리게 되니까 또 우리는 본선에 진출을 하게 돼요. 즉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지막이 요르단 대 이라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웨이트를 이기면 이라크 원정을 지더라도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마지막 경기 요르단과 이라크가 비긴다고 하면은
이라크가 19점, 요르단이 17점이 되니까 요 상황에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만약 쿠웨이트를 못 이긴다. 쿠웨이트와 비긴다. 그렇게 되면 요르단이 이라크를 이길 경우 요르단 19점, 이라크 18점이니까 우리가 3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 상황까지 되는 게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라크 원정에서 패배하는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본선 체제를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물론 이 두 경기의 결과로 감독이 교체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 두 경기 홈에서 비기긴 했지만 진 것은 아니고, 또 이번 요르단전은 판정에 대한 분명한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운영이 6월 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본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조 본프레레 감독이 본선 진출 티켓을 따고도 홈팬들의 아시아 예선 최종전 때의 야유 속에 물러나고 교체됐던 것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두 경기가 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대표팀과 축구협회는 분명한 개선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를 뒤로하고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6.25 참전용사분들을 후원하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 영국 현지 직관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 참여 방법,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